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 아침에 상담을 한 젊은 엄마의 사연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좀 도움이 되실까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엄마는 아직 40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혼을 한 지 4년 됐대요.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아들을 이제 남편한테 두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서 이렇게 4년을 혼자 생활해보고 나니까 아들을 위해서 다시 남편이랑 합칠까?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또 막상 혼자 4년을 살아보니까 삶이 만만치 않고 어렵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여자분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빚을 지는 그 남편 때문에 남편의 그 빚을 갚느라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나온 이유가 자기도 행복해지려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서 보니까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또 아이도 행복하지 않고 또 남은 남편도 그냥 그렇게 안쓰럽게 살고 있는 모습에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애를 놔두고 나온 지 4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왜 다시 굳이 예전에 그 안 좋았던 기억의 결혼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냐. 혹시나 아이 때문에 다시 옛날 남편과 재결합해서 살려고 하는 거면 그거는 옳지 않다. 왜냐면 다시 남편과 합쳐서 살아봤자 또 다시 크게 변함이 없거든요. 똑같아요. 아유, 내가 또 괜히 왔구나 하고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나오면 자식한테 너무나 이제 진짜로 큰 상처가 되겠죠. 저는 이분한테 그랬어요. 어디에 삶의 의미를 두고 있느냐.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자식이라면, 자식이 내 삶의 의미라면 자식을 데리고 나와라. 엄마 옆에 딱 끼고 완전히 아이한테 집중을 해서 내 인생은 일단 얘가 다 크고 난 다음에 20살 이후에 내 인생을 찾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식한테 집중적인 사랑을 줘라. 그렇게 해야 자식이 잘 큰다. 그게 자식을 위한 인생이고 내 삶이 자식인 경우에 엄마가 그 정도 희생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무조건 자식한테 모든 엄마들이 희생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이 중요한 엄마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 인생이 중요하다. 나는 내 인생이 먼저 행복한 게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돼서 성공을 하고 행복해 한 다음에 그때 뭐 아이를 좀 케어할 수 있을 때 해라. 애를 보면 좀 미안하고 찜찜하고 방치되어 있는 그 모습이 자기 어렸을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크면서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관심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큰 것 때문에 막상 자기랑 같은 처지가 된 자기 자식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뭐 정답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나와서 자기가 일단 먼저 자리를 잡고 자기가 성공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한테도 만나면서 아이한테도 엄마가 행복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오로지 자신한테 희생하면서 모든 것 자기 인생을 다 접고 오로지 자식한테 올인하고 자식이 잘 클 때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한 가지 선택을 하고 그 방향대로 내가 밀고 나가야 갈팡질팡하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리즈님은 어떠셨어요? 옛날에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삶의 의미가 아이들이었습니다. 뭐 하나도 아니고 둘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혼하는 순간 뭐 아이들을 놓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아이들은 내가 내 손으로 키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애들을 키웠고 또 애들한테 정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은 50이 지난 다음에 애들이 어느 정도 대학 가고 나서 그때 내 인생을 찾아도 늦지 않겠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도 애들이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정말 뭐 결핍 가정이라는 뭐 그런 외가정이라는 그런 거 없이 저희 아이들은 정말 밝게 잘 컸어요. 그리고 뭐 자기들이 다 독립해서 스스로 잘 살아남을 수 있게끔 애들도 또 다 됐고 아들도 키워보고 딸도 키워보니까 아들들은 유독 그 엄마의 사랑을 되게 목말라 해요. 그 엄마하고의 그 끈끈한 그런 정이 더 있어요. 그 아들들은 잘하면서 그 남자는 강해야 된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리고 뭐 남자는 남자 다 와야 된다. 이렇게 크지만 사실 남자들도 연약하거든요. 남자들도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남자들에게는 엄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그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하고 딸들이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큰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들은 그게 알게 모르게 내면에 사무쳐 있어요. 그런 엄마에 대한 그런 사랑이. 그래서 아들을 가진 엄마들이라면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집중적으로 아이한테 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걔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크지만 그 속에서는 엄마한테 받지 못한 그런 사랑과 결핍이 어디서든지 나오게 됩니다. 여자친구를 만나서든 나오든 또는 뭐 자기 부인을 만나서든 나오든 어떻게 해서든지 약간 그 사랑받지 못한 그런 결핍에 대한 그런 후유증? 그런 것들이 나와요. 좋게 나오지 않겠죠. 뭔가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뭐 성격적으로. 사랑도 아들에게 이상하게 엄마들은 더 가요. 아빠들이 딸들을 더 예뻐하듯이. 될 수 있으면 이제 아들을 좀 직접 키우는 게 좋고, 만약에 키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엄마가 행복하면 애들은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의 기운이, 그런 감정이 애들한테 전달된다. 저는 정말 그런 걸 느끼거든요. 엄마가 우울하면 애들이 옆에 오질 않아요. 애들이 숨습니다. 피해 다녀요, 엄마를. 엄마가 행복하면 애들이 자꾸 옆에 와서 이렇게 막 치댑니다. 엄마 옆에서 이렇게 계속 같이 장난을 치고 싶어 하고 웃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왜 엄마가 행복하면 애들도 행복하고 엄마가 우울하면 애들도 이렇게 우울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10달 동안에 탯줄이 이어준 그런 끈끈한, 그 어떤 나의 그 제2의 인생과도 같은 어떤 그런 끈끈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애를 데리고 있던 데리고 있지 않든 가끔 만나더라도 그 엄마가 정말 이렇게 떨어져 살아도 엄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너를 여전히 사랑해, 이렇게 애가 느낄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걔는 굳이 엄마가 옆에서 자기를 뭐 항상 돌봐주지 않더라도 행복한 엄마의 모습, 또 자기를 사랑해준다는 그런 믿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말마다 아이를 만난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애를 만나서 그냥 바깥에서 뭐 이렇게 뭐 사 먹지 말고 집에 데리고 와라. 집에 데리고 와서 정성껏 애가 좋아하는 음식을 엄마가 해줘라. 해서 아이한테 먹이면서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라. 그런 게 왜 효과적이냐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장 행복할 때가 맛있는 거를 먹을 때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의지하고 싶은 나의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런 정성 어린 내 좋아하는 음식을 애들이 받았을 때,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에 그 행복감은 몇 배 이상 증폭이 됩니다. 입에서 그냥 말이 술술 나와요.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럴 때 엄마가 같이 앉아서 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애가 요즘 어떤 애들 친구들이랑 어울리는지, 요즘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밥 먹으면서 엄마랑 그렇게 아들이랑 오손도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애는 나머지 며칠을 아빠랑 그냥 뭐 살아도 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좀 못 받더라도 엄마의 그 집중적인 관심과 사랑 때문에 애는 제가 봤을 때 정서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잘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방법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나이 때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되면 막 도저히 못 참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점점 결혼해서 아이도 낳기 전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고요. 또 애 하나 낳고도 금방 이혼하는 사람들을 30대 이혼 그런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다 자기들이 행복하자고 이혼을 한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식이 없으면 뭐 서로 또 맞는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면 되지만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혼을, 이분 같은 경우도 100%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혼하고 나와서 사는 삶이 다시 후회가 되면서 다시 들어가 볼까? 다시 합쳐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는 정말 신중하게, 아, 내가 죽어도 그 누가 뭐래도 나는 못 살겠다, 이런 감정이 들 때까지 버티다가 이혼을 하셔야, 아, 내가 괜히 했나? 내가 지금도 행복하지 않고 과거에도 행복하지 않았고 계속 불행한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감사 일기 쓰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행복의 위주를 나 자신에게 두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